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는 아니고요. 여행자의 한 사람으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오늘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왔는데 또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PPT를 보시면 투어리스트 You are the terrorist라고 쓰인 그 안티 투어리즘 그래피티 안 들리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PPT를 좀 봐주시면 제가 사진을 보면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평화운동으로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했고 또 공정여행을 연구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테러리스트, 인베이전 이런 전쟁에서 쓰는 용어들을 유럽의 여러 도시들에서 마주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안 된 일인데요. 지금 그래피티의 이름이 안티 투어리즘 그래피티라는 영어에 구글 사전에도 아직 등재되지 않은 관광을 반대하는 그래피티, 관광 오염, 관광 혐오, 관광 포비아 이런 말들이 유럽에서 막 터져 나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게 유럽의 한가운데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는 더더구나 그러시겠지만 관광이 개발되면 저도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관광이 개발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외화가 들어온다, 수입이 증대된다, 동네가 좋아진다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여지지 않는 관광의 그늘이 있다는 건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야 언론을 통해서 또 데모하러 나온 시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바로 최근 며칠 전 뉴스인데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는 우리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몇 개의 도시 중에 베니스도 있고 바르셀로나도 있고 암스테르담도 있는데 암스테르담 정부에서 관광객 때문에 못 살겠다. 관광객 문제에 대한 초강력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들어가는데요. 암스테르담이라고 여행자들이 여행을 가면 그 글씨 앞에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 조형물이 있는데 그걸 지금 암스테르담 시에서 철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암스테르담에는 한 해에 11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도시에 1,7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무 때나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집 안에 들어오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고성방가를 하고 하니까 도대체 이 관광이 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상황에서는 이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이 이야기들이 되면서 행정에서의 반응이 시작된 거죠. 또 저희가 알만한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사진만 봐도 어딘지 아시겠죠? 베네치아입니다. 세계 크루즈를 하는 모든 크루즈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베네치아에 크루즈가 입항을 하게 되는데요. 배 위에서 저 광경을 보면 정말 그 황홀함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크루즈를 베네치아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베네치아는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베네치아에 있는 모든 하이라인을 넘어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베네치아는 117개의 섬이 있고 140여 개가 넘는 다리가 있고 수로가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크루즈가 한 대 서 있으면은 3,000명이 타고 온 저 배에서 하루 서 있는 동안 12,000대 분량의 매연을 뿜어서 내보냅니다. 베네치아에는 시민이 살고 있죠. 베네치아는 원래 또 이탈리아에서 로마랑 다른 베네치아 공화국이었잖아요. 베네치아를 지키고 있는 제주도민처럼 대대로 베네치아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구가 60년대에 17만 명에서 지금 5만 명대로 인구가 줄어들고 매일매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맑은 공기도 없고 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가던 정육점이 루이비통 가게가 되고 자고 일어나면 옆에 유리공방을 하던 무라노 브라노 섬의 주민들이 중국에서 온 싼 기념품 가게에 다 밀려나고 자고 일어나면 패스트푸드점이 생기면서 유치원까지 병원까지 모두 호텔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베니스 주민들이 이 일을 견디지를 못하고 시위를 하러 나오게 됐습니다. 저 거대한 크루즈가 베니스에 입항을 하는데 주민들이 깃발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 거대한 크루즈가 이 관광이 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것을 여기에 우리 베니스 주민들이 멸종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 이 베네치아의 정신은 베네치아의 아름다움은 건물에도 있는 거지만 이 도시를 이 지역을 나라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베네치아다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러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에 강물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영어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지만 배울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장 You are not welcome 이라는 나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
라는 깃발을 들고 사람들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이 아름다운 성당에 300명이 들어오니까 쾌적한데 여기 만약에 신부님이 주교님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해 이래가지고 오늘 3,000명이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취지도 알고 뜻도 알고 이해하지만 3,000명이 오고 주일날 이 성당이 유명해져가지고 하루에 3만 명씩 만약에 제주의 관광객이 주일날 미사를 드리는데 이 성당을 구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미사라는 성당에서 드려야 하는 그 고유한 삶의 원형마저 파괴되게 되는데 저희가 열려있는 섬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문이 없고 지키는 사람이 없고 입장료가 없으니까 아무도 몇 명이 적당한가, 몇 명이 방문자가 오는 게 괜찮은가, 얼만큼 오는 것이 이 산과 바다와 숲을 지키는 것에 적당한가라는 물음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오버투어리즘 연구가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요. 관광 용역에 그만큼 돈을 안 썼기 때문이겠죠. 누군가가 그것을 연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학자들이 이름 붙이기 시작했어요.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어려운 단어를 우리가 겨우 외웠는데 그 앞에다 투어리스티파이라는 관광지화되다라는 단어를 딱 붙이면 스페인에서 독일에서 사회학자 도시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물가가 오르고 집세가 오르고 하는 현상이 10배 이상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하던 사람만 50만 원 내던 월세를 300만 원 내라고 그래서 쫓겨나는 일이 서울의 북촌 서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가게 주인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집 살던 할머니가 이웃에 살던 오래된 동네 주민들이 에어비앤비에 방을 내주고 막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뉴욕에서 저널리스트가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아까 박사님이 그 여러 새로운 어휘를 많이 소개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나오지 않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디즈니피케이션이라는 단어예요. 베니스는 디즈니랜드가 아니다. 베니스는 민속촌이 아니다. 베니스를 베니스답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말을 만들려고 한 건데요. 이 사람이 디즈니랜드를 연구한 거예요. 디즈니랜드에 8,000명의 주민들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상정을 하고 하루에 52,964명이 오는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문자 지수가 6.6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디죠? 암스테르담이에요. 방문자 지수가 얼마로 높아졌죠? 7.8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보시면 베니스가 몇이 됐죠? 12.4가 됐습니다. 제주도 시내를 성산 일출봉을 우리가 제주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을 조사해 본다면 지역마다 다 다른 지수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북촌에서 이런 현상이 이화마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북촌 주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측정을 했는데요. 북촌에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올 때 데시벨을 조사했더니 여러분 핸드폰 벨소리 잘 들리시죠? 핸드폰 벨소리를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것과 똑같은 데시벨의 소음이 그 북촌 마을에서 관광객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관광이 개발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할 때 무인도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이곳은 무인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을이고 누군가의 도시고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관광을 개발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도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이곳의 땅을 지키고 살아가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주민들이 단지 데모하고 민원을 넣는 사람으로 있도록 하지 말고 의정의 파트너가 되고 공론화하고 대화하고 민주주의적 참여적 수기 과정을 거쳐서 관광 개발의 문제를 당사자들과 함께 결정하자. 전에는 관광학계에서 주민이라는 것은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은 주민이 참여하는 관광 정책 개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주민들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오는 베니스를 가서 아름다운 베니스 보려고 갔더니 도떼기 시장에 우리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걸어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덕해변에 가가지고 여름에 사람 너무 많고 바가지 쓰면 또 가고 싶나요? 안 가고 싶나요? 관광객도 바가지를 쓰고 사람이 너무 많으면 가기 싫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확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베니스 정부를 찾아가서 저희가 물어봤더니 베니스 행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되게 아름다운 PPT를 보여줬어요. 작년에 제주도에 베니스 의장님 저희가 초청해가지고 왔다 가셨거든요. 그분은 주민들이 뽑은 시의회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베니스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일부 극렬한 주민들의 극성스러운 시위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린 더 받을 수 있어요. 4천만, 5천만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베니스도 주민들의 항의에 부딪히고 투어리즘 포비아가 발생하면서 정책을 변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관광학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대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고 혼잡해지면 관광객도 화가 나고 주민도 화가 나고 투어리즘 포비아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곳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베니스 주민들은 국제주민법정이라는 걸 개최했습니다. 관광에 의해 쫓겨나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모았어요. 마사이 초원에서 사파리가 만들어지면서 마사이 사람들 100명이 살해당하고 5,000명의 소가 학살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인도에서 제3공항 만들어지면서 델리 주변의 빈민가가 다 강제 철거당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케이스가 제주도가 될지도 모르는 지금 되게 슬픈 현실 가운데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지표 중에 주거권이라는 문제가 관광하고 충돌하는 시기를 겪고 있어요. 저희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암스테르담부터 바르셀로나, 베니스까지 겪고 있는데 베니스시는 다른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베니스도 관광객이 급증해서 사람들에게 집을 다 내주고 집 하나를 세를 놨더니 유학생이 집을 구하러 왔더니 120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이 아유 우리는 오늘 너무 힘들어서 100명밖에 집 못 보여줘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번호표를 112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돌아왔다고 베를린 리포트라는 유학생 통신 게시판에다가 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베를린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에어비앤비 니네 한 달에 석 달 정도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한 사람이 돈 있다고 10채씩 사고 20채씩 사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규제할 거야. 이래서 저게 베를린 관공서에 붙은 현수막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Do not use Airbnb. 그리고 연구를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대 베를린이라는 베를린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것을 불법적으로 세금도 안 내고 하고 있나를 조사하고요. 시민들이 신고하면 1억 3천만 원을 벌금을 낼 수 있도록 강화를 해서 8천 채가 넘는 집이 주민들에게 사회주택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를린도 역시 주민이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나서 도심 가운데 공간이 없는데요. 베를린 가운데 300헥타르가 넘는 템페로프라는 베를린의 4대 공항 중에 하나가 재개발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시작했어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왜요? 우리에게는 빈 공간이 필요하다. 도시에는 빈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템페로프를 그대로 두고 이 공간 안에서 시민들이 소풍도 하고 텃밭도 하고 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의 찬반이 막 갈렸죠. 베를린시가 공론화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주민투표를 했어요. 63.1%의 주민이 이 빈 공간을 그대로 두자라는 것에 찬성했고요. 그 주변에는 저희가 베를린 가면 꼭 가보는 우파파브릭이라든가 환경운동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논의를 했고요. 지금은 저 공간이 뭘로 쓰이고 있냐면 베를린시에서 난민들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공간이 꽉 찰 수도 있고 무엇인가 비워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누구와 함께 어떤 민주적 결정을 하느냐가 저희가 해외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민투표로 얻어낸 시민들을 위한 도심 한가운데 저 아름다운 베를린 템페로프 공간이고 가면 베를린의 지속가능한 투어를 하는 베를린 도시연구자들이 저 공간을 저렇게 보여줍니다. 가장 최근에 제주도하고 유사한 사례로 주목받았던 보라카이 사례인데요.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에 아까 정영신 선생님 보여주신 것처럼 똥물이 콸콸콸 나오면서 작년에 세계를 달군 핫 이슈가 보라카이 해변 폐쇄였습니다. 그냥 폐쇄한 게 아니라 필리핀의 관광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카이가 격조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죠? 관광객의 욕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상적인 말을 하면서 폐쇄됐습니다. 비포 애프터의 사진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보라카이 재개장된 10월 26일 날 재개장된 해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술도 마실 수 없고 담배도 필 수 없고 썬비치도 놓을 수 없고 해양 액티비티도 할 수 없고 아름다운 해변을 즐기는 바닷가에서의 행위만 할 수 있고 해변 20m 이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100m 이내까지 보호구역으로 돼 있고 입도하는 사람 숫자를 4만 명에서 19,000명으로 줄였고 19,00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줄였냐면 그 하수 오염 처리를 한 호텔만 허가를 내줬는데 호텔 숫자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탈 때 정부에서 허가한 하수 처리가 다 되는 정화시설을 갖춘 호텔 예약권이 없으면 배를 타고 보라카이라는 섬에 입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썬비치도 놓을 수 없고 지금은 사람들이 저렇게 시내에서 모든 상점들이 점유했던 바다가 여행자와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인데요. 저는 보라카이를 꼭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두테르테라는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펴기는 했지만 독재를 통해서 이걸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이건 뒤집어질 수 있는 일이고요. 거기에 반대했던 시민들도 있고 찬성했던 시민들도 있는데 반대했던 시민들은 묵살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은 민주적 절차와 행정부와 의회와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합의와 수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연구원에서 제주도가
본받아야 할 사례로 몰디브하고 마요르카를 들었습니다. 마요르카는 인구 80만에 한 해에 2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 섬입니다. 제가 마요르카 다녀왔고요. 마요르카에 가면 곳곳에 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Tourism kills the city라고 써 있어요. 관광이 도시를 죽인다. 마요르카는 제주도랑 되게 비슷한 아름다운 섬인데 사람들의 80%가 관광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학 연구자부터 시민단체 사람들까지 저 스티커를 만들어서 시내 주요한 관광 곳곳에 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마요르카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마요르카 정부 그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민들이랑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요르카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섬이긴 하지만 삶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지, 관광 때문에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삶을 뿌리째 뽑힐 수는 없다. 산 다 망가지고 바다 망가진 다음에 관광으로 먹고 산다 한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섬이 아니다.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제주 MBC에서 다큐를 굉장히 잘 만드셨고요. 에어비앤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마요르카 땅과 집의 절반은 독일 사람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EU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자본이 무차별하게 들어와가지고 다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있는데 마요르카 정부에서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 시작했어요. 왜요? 왜 정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정부는 관광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의회는 관광회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전체를 아우러야 하는 우리들의 정부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관광에 있어서 몇 명이 더 오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관광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 우리들의 숲이 우리들의 바다가 지켜지고 더 지속가능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주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요르카 시장 감사합니다. 네. 마요르카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섬에 마요르카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섬이 섬다움을 지켜가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바르셀로나 얘기 중요하니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르셀로나는 전 세계 4번째 마이스 도시가 되었고요. 4,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공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에서 제주도랑 똑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세계에는 2가지 정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시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정부와 자신들에게 시민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권자와 개발권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 정부를 만드는 것은 또한 우리 시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항의했어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주거권 운동가 출신인 44살의 아다콜라우라는 여성이 바르셀로나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청 맨 첫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투어리즘 2020이라는 바르셀로나 관광 비전이 나와 있어요. 왜요? 바르셀로나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이고 스페인이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저희보다 한 단계 GDP의 레벨이 떨어진 저희랑 비슷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했냐면 대화하고 묻기 시작했어요. 오는 관광객에게 바르셀로나 관광객 이대로 괜찮습니까? 시민들에게 관광객이 많다고 느끼세요? 적다고 느끼세요? 묻기 시작한 거죠. 왜요? 이탈리아에서 온 관광객이 에어비앤비에 묵다가 애들 학교 가는 문구점에 빨개 벗고 가가지고 저기서 저렇게 난리를 내가지고 주민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데모를 마구마구 시작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거권 문제가 역시 상가 문제, 주거권 문제, 대중교통 문제,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문장을 꼭 제주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르셀로나시가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야, 더 이상 관광을 프로모션 하면 안 되겠구나. 관광 정책과가 홍보하는 과가 아니구나. 관광은 우리 도시의 이 여러 가지 분야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함께 매니지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삶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야겠구나 해서 프로모션 투 매니지먼트라는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르셀로나시가 시도했습니다. 오늘 김기량 성당처럼 아름다운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전원 예약제로 바뀌었습니다. 전원 예약제를 바꾼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들어가는 관광객이 땡볕에 줄을 서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여기 구엘 공원이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나 다 주택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줄을 서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쓰레기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보케리아 시장에 3시부터 5시까지 관광버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3시부터 5시는 누구의 시간이죠? 주민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시가 관광정책에 주민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정책을 변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크게 가장 먼저 한 일이
관광의 개발의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니지먼트가 숫자만이 아니라 시간과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숙박업소 승인을 2014년부로 중단했습니다. 한국에서 국토부에서 22 아로바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구역인데 그 도시재생하는 타운을 한국이 250개 만들겠다고 한 그 모델이 있는 바르셀로나시인데요. 그 동네에 가장 큰 300억짜리 호텔이 호텔 승인이 안 나서 비어 있습니다. 그 시장이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고 있죠. 그런데 왜 멈췄냐면 우리가 지금 이 관광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 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걸음을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대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것을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과 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롱텀의 관광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위원회를 설립하고 거기 부시장에 참여를 하고요. 거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읍면동에서 참여를 하고요.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의회에서 참여를 하고 전문가가 참여하고 교수가 참여하고 주민조직에서 참여를 해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선출에 의해서 60명이 뽑히고요. 저 60명 한 명 한 명을 누르면 어떤 사람이 저 의회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저 회의를 하는 과정을 전체 인터넷 생중계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책임있게 발언하고 누가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지를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드러냅니다. 핫 이슈가 됐던 람블라스 길의 테라스가 상업 그 공간이 다 뒤집어 엎었는데 저기를 저 위원회에서 2년간 토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토론의 결과로 저 테라스 길이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왜요? 이 도시의 가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 거리는 시민들의 보행을 하는 거리라는 거죠. 우리 도시가 어떤 삶, 걷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곳,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 숲이 아름답고 청정한 제주를 선택한다면 그 일들이 우리 도시가 정하는 정책과 내용 속에 우리들의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걸 바르셀로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 시장이 했던 말인데요. 이 도시에 살아갈 주민들의 삶의 권리는 어떤 이익과도 대체될 수 없다. 저도 아직 제주도에 어떤 제안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우선순위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에, 제주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권리는 어떤 개발 이익과도 대체될 수 없다. 우리에게 답이 없다면 우리가 함께 질문의 시간을 향해 마음을 모으고 함께 뜻을 모으고 참여에 의해 함께 결정해 가자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